혹시 이차수님 내면 봤어요? 병원의 하루가 시작된 지 오래지만 하진이는 아직도 한밤중이다. 하진아, 왜 아가씨가 웬 잠을 이렇게 많이 자? 어? 미녀는 잠꾸러기라 하지는. 아저씨 일어났어요. 자, 일어나봐. 아이고, 잘 일어나네. 정신 차려봐라. 간병인 아줌마의 목소리에 겨우 잠에서 깬 하진이. 오전 시간은 늘 이렇게 잠으로 보낼 때가 많다. 놀리는 거안 올라가요. 200여 명이 함께 생활하는 병원에서 하진이는 단번에 눈에 띈다.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노인 환자들이 대부분인 이곳에서 유일한 소녀이기 때문이다. 하진이는 온몸의 근육이 서서히 약해지는 병, 근위영양증을 앓고 있다. 10살 무렵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던 증상. 이제 두 발을 딛고 서는 것조차 힘들다. 머리 정도는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혼자 하는 건 하고 못하는 건 간병사님 손 빌리고. 늦잠을 잔 탓에 오늘도 점심이 첫 끼. 챙겨주는 사람이 없으니 밥대를 놓치는 일이 많다. 요양병원에서 홀로 지낸 지도 벌써 2년째. 이제 익숙해질 법도 하건만 매일 마주하는 병원의 밥상은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는다. 사진 다 먹었나? 에이, 아가씨야. 밥이 여기 뭐야? 응? 배불러서. 좀 더 먹지. 하루에 한 번 하진이의 물리치료 시간이 정해져 있다. 물리치료는 하진이가 요양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치료 방법. 엉덩이 잠깐 들어봐. 못 들겠나? 큰일이다 이제. 큰일이야. 갈수록 계산이요. 갈수록. 뭐든지 배하고 허리에 힘 있어야 돼. 되게 안 좋아졌어요. 더 심해졌고요, 전만이. 그리고 특히 요즘은 이쪽으로밖에 못 누워서요, 허리가. 계속 이쪽으로만 누워있거든요. 치료도 이쪽 다리밖에 거의 못해요. 더 심해져서. 병 때문에 점점 변형돼가는 몸은 유일한 치료나 다름없는 물리치료마저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 작은 움직임에도 쉽게 숨이 차는 하진이. 점점 주저앉는 몸을 보며 이겨내는 법보단 체념하고 포기하는 법을 먼저 알아가고 있다. 그래, 오늘 조금 하고 내일 또 하자. 조금씩 연습하자. 숨 차는데. 병원에서 차로 30분 거리. 몸에 이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하진이는 이곳에서 살았다. 내가 다 전부 다 한다 카야. 우리가 묵히고 무엇이도 없고 반찬도 없고. 팔순을 훌쩍 넘긴 할아버지 할머니만 덩그러니 남은 집. 설상가상으로 한 달 전 할머니마저 병으로 몸져 눕고 말았다. 무엇이 해봐라. 두 식구 살림을 꾸리기도 버거워진 몸. 그 빈자리는 할아버지가 대신하고 있다. 밥도 익지도 하고 뭐 그랬다. 이제 오늘 아침에 물로 많이 벌어놓으니까 좀 나왔구만. 목이 안 넘어가고 뭐 맛이 있고 씹어요. 목에 걸린 가시처럼 늘 가슴에 아프게 박혀있는 손녀.
중학교 1학년까지는 하지가 걸어 나와갖고 그 전방 가게 앞에 그 차 타고 갔는데 1학년 한 2학년인가 뭐 그래가부터 좀 아파가지고 그 반은 병원 전부 다 좋다 근데 다 댕겨보이. 일본에 가면 나을란가 조병에 가면 나을란가 싶어 댕기도 내내 한 가지고 뭐. 부모의 이혼으로 돌 무렵부터 하진이는 할아버지 할머니 품에서 자랐다. 하지만 낡고 불편한 시골집에 아픈 손녀를 그대로 둘 수 없었고 결국 어린 하진이를 병원으로 보냈다. 뭐 전에는 뭐 일주일 만에 한 번, 열흘 만에 한 번씩은 꼭꼭 갔는데 이제 몸가에 먹고 한번 서울 쉬거나 한 번밖에 안 갔는데. 이젠 지척에 있는 손녀를 보러 가는 것마저 힘들 만큼 몸이 쇠약해져 버린 할아버지 할머니. 어디 찍었는지 몰라. 이거는 참 쪼맬 때. 어찌할 수 없는 현실 앞에 그리움만 점점 커져간다. 모두 깊은 잠에 빠진 밤. 하진이는 오늘도 혼자 깨어 있다. 1년 전 한 단체의 후원으로 얻게 된 노트북. 외롭고 적막한 병원 생활에 큰 위안이 된다. 원래 이렇게 잠 좀 늦게 자요? 심심하니까. 낮에는? 낮에는 얘네 다 학교 가서. 언제 잘 건데? 좀 이따. 응? 좀 시간이 2시인데 이제 일찍 주무시지? 네. 일찍 자. 처음에는 이제 자주 우리한테 와가지고 얘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우리가 일하는데 자기가 좀 방해가 됐나 싶기도 하고 해서 그런지 요즘에는 잘 안 나와. 좀처럼 작은 병실 안을 벗어나려 하지 않는 하진이. 하진이는 점점 세상과 멀어지고 있다. 하진이에게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맛있나? 좀 맛있게 드리더라고요. 아침도 먹고 이래 좀 점심도 많이 먹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도 입에 맞는 거라도 좀 이래 좀 묵고 하면은 좀 나았는데. 영천 근처에 살고 있는 고모는 한 달에 한두 번 하진이를 보러 온다. 고모 오면 어때요? 더 잔소리하겠구나. 뭐 그래도 좋아. 와주니까 고맙고. 그래 같이 뭐 놀아주면 좋은데 뭐 시간이 있어야 놀아줘. 우리도 뭐 한자가 어머니 계시기네. 이제 농사 짓지 이랬기네. 시간이 안 난다 그렇게. 따뜻한 엄마 품을 모르고 자란 하진이에게 고모는 엄마 같은 존재. 하진이 혼자 일 다니냐. 혼자서 여러 살살 그래. 갈 수 있으면 네가 좀 이래 걷고. 여기 앉아. 여기 앉으라고. 이 운동 참 열심히 해. 아주 손이 이거 바닥바닥할 텐데. 고마워. 좋다. 응? 혼자 병원에서 생활하는 조카가 걱정스러운 고모. 보자. 보면 손발 엄빛이나. 뚱뚱하지? 야위어가는 몸에 마음마저 약해지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너무 지가 자꾸 생각을 자꾸 어떤 지는 고 죽고 싶다 그고 고모야 나는 사고 싶은 마음은 없다 자꾸 죽고 싶다 그고 지가 자꾸 포기 상태 자꾸 생각을 해 가나 이래 보여. 이거 예전에 했던 거 기억나지? 혼자서 오가는 것이 힘들어 발길을 끊었던 병원을 1년 만에 다시 찾았다. 그리고 현재 몸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검사를 시작했다.
척추 측만에 대한 검사도 진행됐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부축에도 제대로 설 수 없는 하진이에겐 검사 자체가 무리. 이러면 검사 못해요. 할 수가 없다 지금. 결국 서서 찍는 건 포기하고 누운 채로 엑스레이 촬영이 진행됐다. 외면하고 싶었던 현실 앞에 한동안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잠시 후 검사 결과가 나왔다. 예상대로 척추 측만이 가장 2년 심각했다. 전에 13.7도 정도 됐던 게 지금 한 1년 전에 26.7도 정도인 게 지금 40도가 넘어요. 근데 이건 사실 누워서 찍은 거잖아요. 서서 찍으면 중력에 영향이 있으니까 그게 더 각도가 더 크게 보통 나오거든요. 근데 하진이가 지금 서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누워서 찍는 걸 했는데도 지금 각도는 굉장히 더 크게 나왔어요. 하진이는 현재 척추가 40도 이상 휘어 호흡곤란과 대소변 장애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 이대로 둔다면 폐와 심장 등 내부 장기를 압박하는 치명적인 상황까지 올 수 있다고 했다. 물론 이제 척추 측만 각도가 얼마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가 어느 정도 걷느냐 이런 것도 또 중요하고 또 호흡 기능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하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흡 기능이 전번에도 굉장히 약했지만 지금도 굉장히 약해요. 이번에 검사 다시 한 거로도. 관리만 잘하면은 좀 괜찮은데 자기가 근육병 타입에 비해서는 다음날 하진이가 119 구급대원의 도움을 받아 오랜만에 집을 찾았다. 네, 119입니다. 하진이 왔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도 한번 와보지 못했는데 됐어요? 몸은 자꾸 오랜만에 마주잡은 할머니 손은 여전히 따뜻했다. 안 먹으니까네 뭐. 아침 다 먹었지? 아침밥을 만나나 먹고 그리 몸이 자꾸 말랐어. 쌀떡은 하나도 없는데 뭐. 궁디가 톡 튀나고. 전보다 약해진 손녀의 모습에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이제는 할배 뭐 내비고 뭐 어디 내대로 어디 하는 대로 간다 그랬던지 그 말해봐라. 그 가야 되고. 우리 밑에는 이제 우리 믿지 마라. 이제 네 조치를 이해해라. 우리도 이제 나 많고 참 하늘나라 가고 아무 내 생각보다 뭐 대책이 없다. 대책이 없어. 든든한 울타리였던 할아버지 할머니. 하지만 이제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하진이가 다시 병원으로 돌아갈 시간이 가까워졌다. 어? 이따 갖다 놔봐라. 많아. 먹지 않고 아껴둔 음식을 이것저것 꺼내주는 할아버지. 아낌없이 주고 싶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까지 더해져 어느새 봉지가 가득이다. 할아버지, 병원 가봐요. 알았다. 알았고. 네 몸이나 조심하고 그래 잘하고. 가서 전화할게요. 같이 전화해라. 전화하고.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려 집을 나서는 하진이. 할머니도 겨우 몸을 일으켜 골목 어귀까지 따라 나섰다. 하진이를 처음 병원으로 보내던 때도 지금처럼 막막했을까. 병원하지만 왜 안 해? 이라지 뭐라 저라지 또 뭐라. 집에 다녀온 후 하진이는 좀처럼 마음을 추스르지 못했다. 그냥 영원히 외톨이여야만 하나. 진짜 이렇게 사는 것이. 익숙한 곳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또다시 반복해야 하는 이별. 하진이는 이 모든 것이 두렵다.